Hello, everybody. 여러분 It's a great 안녕하세요. pleasure to be here 이렇게 in South 자리를 Korea. 함께 하게 We 되어서 feel very 기쁩니다. privileged 한국에 오게 to 되어서 be 매우 able to come 기쁘고요. out here and present to you 이렇게 한국에 and meet you 와서 all. 여러분을 만나고 또 발표를 드리게 되어서 This 큰 first 영광입니다. presentation, 제가 I'm going to be 오늘 talking 드릴 첫 about 번째 the 강연에서는 PACT research and the 팩트 evidence base, 연구와 and 그 증거에 presenting 대해서 말씀을 on the 드리겠습니다.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그리고 for 연구 healthcare 결과와 services 이와 globally. 관련된 전 세계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ow do I move on to the next 다음 slide? 페이지로 어떻게 가죠? So PACT is a paradigm shift 네, from 팩트는 behavioral to a developmental informed 행동에서의 intervention. 발달 정보 기반의 So we 개입 know that the 프로그램으로의 prevalence of autism 패러다임 has increased with our better 전환입니다.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 factors. 현재 자폐증의 유병률은 유전적 및 발달 경로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증가를 해온 바 있습니다. That contribute to autism. And we know that through our studies there are 모두가 many different 아시겠지만 factors 연구를 통해서 that contribute that is quite complex. For example, 다양한 there are at 인자들이 least 200 발견되었습니다. candidate 발견된 genes 바에 따르면 that 최소한 contribute 200개 to the 이상의 picture of 후보 autism. 유전자가 있습니다. And that also we have developed the PACT method, 또한 which follows 저희가 the emergence of the 팩트 developmental pathway. 를 개발을 So in infants, 하였는데요. this may be detected as small signs of differences in babies and infants and toddlers, which evolves along a pathway and has an intricate interaction of these different entities. 이런 다양한 인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아이가 3세에서 4세 정도가 되면 자폐 증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의료진이 개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회적 의사소통, 그리고 제한적 반복 행동, 그리고 감각, 문제 등의 출현에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행동 변화, 상호작용, 의사소통, 인지 등의 통합 치료 모델을 구축하여 가능한 한 빨리 개입을 합니다. 아동이 처한 환경이나 또 아이의 개별적인 특징을 저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 치료 경로는 발달에 대한 위계적인 스킬에 대한 위계적인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현재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성, 인지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스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발달이 되어야만 아이가 균형 잡힌 발달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신경 쓰는 동안에 저희는 동시에 이런 개별 아동의 동기 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었으며 또 20년 이상 2012년부터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왔으며 저희는 2020년부터 집중적으로 이를 발전을 시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폐증의 핵심 증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장기적인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는 획기적인 중재 분석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의 인자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아동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원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는 아동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아동은 사회성도 높아지고 매우 효과적으로 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또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있고 또 기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렇게 결과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보이고 또 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아동은 왜 그런 결과를 보이는 것인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팩트는 관계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도출된 최고의 과학적 근거를 이용을 해서 아동의 이 처한 환경에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든 학교든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저희 연구 결과를 반영을 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의 속도와 과정을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아이의 특성을 분석을 합니다. 특별한 관심사나 또는 동기 등을 파악을 해서 여기서부터 확장을 하면서 보다 나은 기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육이나 삶의 기술, 또 지역사회 내 포용에 대한 접근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팩트의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 매뉴얼은 다양한 연구 임상의 방법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서 방법론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개선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매뉴얼에 담았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팩트 치료사들에 대한 강연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아동과 가족들에게 좋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각 연구는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 또 임상과 마찬가지로 항상 저희가 원하는 모든 결과를 도출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리드들만을 저희가 각 연구에서 도출해서 이것이 쌓이면서 저희가 근거 기반의 적절한 갭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 예비 연구가 시작되었고, 당시에 RCT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바이어스를 제한을 했습니다. 매우 엄격한 과학 연구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을 해서 15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랜셋에 그 결과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코호트에 대해서 6년 이후에 연구를 진행을 해서 2016년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중요한 트라이얼의 결과는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팩트 제너럴라이즈드라고 하는 팩트 G 시험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교육 환경 맥락에서 일반화된 연구로서 그 결과 매뉴얼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팩트 연구를 적응을 시켜서 진행을 했는데요. 아시아,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진행한 경제, 환경을 조정을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팩트의 주요 논문이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오리지널 팩트이고요. 그 이후 후속 연구들도 나와 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 오리지널에서 참여 가정의 80%가 계속해서 후속 연구에 참여를 하면서 총 10년 반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중재 치료 방법을 도출해냈기 때문입니다. 일단 초기 임상에서는 지금 치료 단계 중간부터 아동의 의사소통 시작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빨간 선이 팩트 치료군이고요. 파란 선이 일반 치료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이 일반적인 의료 보건 및 교육 서비스를 받았고 팩트 그룹은 동일한 서비스를 받았으나 추가적으로 팩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보니 아동의 의사소통 시작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시점에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 코호트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 개선이 특히 의사소통 시작이라는 측면이 이 6년의 기간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중재가 중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폐증의 시간 관련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후속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동의 의사소통 시작이 증가하면서 아동은 보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하고 또 성인의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강력한 신호를 보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인이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응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능 개선으로 에이도스 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붉은 선을 보시면 훨씬 더 크게 파란 선 대비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팩트 대상 아동이 보인 차이는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재나 치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6년이 지난 시점에 이 두 아동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기 팩트 개입 아동과 대조군 아동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6년 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초기의 팩트 임상에서는 부모가 아동에게 적응을 했던 방법이 있는데요. 비디오 피드백을 통해서 아동과 인터랙션하는 방법을 치료사의 관리하에 개선을 해 왔는데요. 이 임상 연구에 참여한 대규모 부모 코호트에서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경제나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부모들이 있었는데요. 모든 부모들이 전반적으로 큰 개선 결과를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 지원에 기반한 인터랙션을 싱크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그것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 주에 이것이 소실되었습니다. 부모가 다시 매우 전형적인 부모로 돌아가서 대조군과 비슷해진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초기에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모들이 이것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개선된 스킬은 유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무관하게 이것이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아동 내면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동들이 초기에 많은 지원을 받은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또 개인적인 니즈를 중심으로 조절된 서포트를 받으면 이것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에 촉매가 된다는 것이고 이 발달 결과는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지원 또 성인의 지원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조기 개입은 아동에 대해서 더 개선된 발달 경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동이 결과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주장이 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타인에 의해서 이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능이 개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폐증은 선천적이고 평생 간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이 결과는 이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기에 증거를 보면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자폐증이 훨씬 더 조절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동을 자극하고 또 발달을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균형 잡힌 상호작용도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과거에는 자폐가 매우 선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말입니다. 적절한 환경 지원만 제공된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폐증이 보이는 장기적인 복잡성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이 개입이나 또는 반응에 있어서 스테레오패티나 또는 반복적인 언어 또 스크립팅이나 아칼레리아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비기능적인 감각 행동을 보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거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팩트는 아이의 사회적인 참여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유의미한 커뮤니케이션에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기능적인 요소도 행동 측면에서 개선하는 결과가 있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상호작용에 방해를 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이 행동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팩트는 아동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개별 아동을 분석하고 이 아동의 관심과 동기를 강화하면서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연구진은 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결과가 무엇에 의해서 도출이 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서 장기적인 효과가 지속되었는지를 연구를 한 것입니다. 특히 연구 설계 관련해서 저희가 반복성과 반복 측정 변수를 설계해서 베이스라인과 엔드포인트 그리고 후속 분석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미디에이션 분석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조에 기반한 방법론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부모의 싱크로니가 굉장히 중요한 매개자가 된다는 것을 가정을 했지만 자폐증의 중증도 또 아이의 인지 수준 또 언어 기능이 가능한지 아닌지 등의 다양한 요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동일성에 대한 주장 역시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결론을 유도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했습니다. 메커니즘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최근에 그 연구 결과가 이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모의 싱크로니가 바뀌면, 즉 부모가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면 이것이 굉장히 강한 변수가 됩니다. 70%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의 의사소통 시작이 증진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인터랙션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반응을 부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동의 의사소통 시작은 다시 에이도스 점수 변화에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12개월 엔드포인트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97%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동의 의사소통 시작 변화는 6년 동안의 후속 에이도스 점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73%의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연구에서 교사 역시 교육 환경에서 아동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를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맹검 연구를 통해서 어떤 아동이 팩트 개입을 받았는지를 모른 상태로 아동이 학습 환경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그 수준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유의미하게 팩트 아동을 훨씬 더 학습 가능하고 사회적이고 또 교육에 참여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팩트 대상 아동이 문제 행동을 덜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학습에 장애가 되는 행동을 덜 보인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는 모두 굉장히 중요한 기능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사회성, 의사소통 시작, 그리고 동기부여가 자폐증 발달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천적인 사회성 감소라는 주장에 반하는 결과입니다. 물론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겠지만 이 연구는 환경 역시 매우 발달에 중요한 완충 요소가 된다. 그리고 발달에 있어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동의 일상생활에 전반적으로 이런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팩트는 최초로 자폐 증상 개선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적응 기능, 가족 기능 개선 효과가 6년간 그 효과가 지속되었고요. 현재 공공 부문 서비스에서도 영국에서는 현재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립보건연구원 NIHR 시그널 연구가 있는데요. 고분진 설계와 의사결정자와의 관련성을 인정을 받은 연구입니다. 여기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영국의 국가 가이드라인에서도 권장사항이 되고 있고 영국의 국립 자폐증 커리큘럼에서도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가이드라인에 굉장히 강력한 서비스로 권고가 되었습니다. 케이스 관리에 있어서 조기 지원 그리고 치료에서의 조기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개입을 통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발생하는 장기적인 문제를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팩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영상에는 집에서 아동과 아버지가 함께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줌을 통해서 부모와 대화를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이 상호작용에서의 최고의 순간을 언급을 하는지 들어보시고, 또 저희가 이 최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그들의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강화하는지를 이를 바탕으로 아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Wet. 축축하네. Fabulous. What do you think of that moment? 네, 이 순간에 대해서 It 어떻게 was really 생각하세요? nice. 굉장히 And he's looking up at me 좋았습니다. to sort of 그리고 see if I'm responding to what he's 아이가 doing. 제가 아이의 행동에 반응을 I 하는지 think I 보려고 am 저를 responding to it. 올려보다라고요. 그리고 제가 반응을 분명히 한 것으로 And 생각이 yeah, 되고, he sort of come physically closer to me, like 그리고 if he's touching me. 신체적으로도 발이 저에게 he just 닿는 seems very 등 훨씬 comfortable 가까워 with me. 보이고 저와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의 인터랙션을 보시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순간이 보입니다. 아동이 더 반응을 잘 하는 순간이요. 그런데 아동이 거품이 즐겁다라고 부모가 놓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최고의 순간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모나 성인으로서는 이러한 아주 작은 순간이지만 최고의 상호작용이 일어났던 순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동의 능력과 또 부모가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기능이 되었던, 수행이 되었던 이런 언어 교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저희가 그 순간에 인식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검토를 한 기억을 보존을 해서 그 향후에 상호작용을 할 때 보다 세심하게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은 부모가 기대를 전혀 하지 않을 때 즉흥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검토를 통해서 자신의 스타일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반응을 조금 줄이거나 잠시 포즈를 주거나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가야 하는 순간도 있고요. 또는 부모들이 오히려 좀 더 강한 반응을 보여주고 더 빠르게 더 자주 반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동을 천천히 다뤄야 계속해서 반응을 보여줄 수가 있고 부모들이 이를 보면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행동을 좀 더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도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는 구조된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좀 발전을 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가 있습니다. 더 많은 단계를 밟아야만 결과가 좋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이의 개인적인 발달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또 부모의 대비 수준에 따라서 맞춰서 개인별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비교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트와 함께 다른 관련 연구가 이 팩트의 유아 버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8개월에서 18개월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인데요. 여기서도 영상을 통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또 물론 아기를 위해서 놀이가 바뀌고요. 아기들의 감정에 대해서도 감정을 반영해서 연구가 바뀝니다. 사용되는 기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영국 연구였습니다. 9개월에서 3살까지 진행을 했고요. 또 호주에서 화이트하우스에서 발표한 12개월에서 3살까지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팩트처럼 초기에는 짧은 기간 동안 개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치료를 중단하고 2년 후에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RCT인데 이 아기들이 훨씬 더 사회성이 개선되었고 또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빈도도 증가했고 훨씬 더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으로 3년이 지난 후에도 개선된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들은 자폐증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이미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유전적인 리스크가 있었던 것이고 이미 자폐증 신호를 상당히 강하게 보내고 있는 아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가 많이 줄었습니다. 증상도 자폐증 관련해서 많이 줄었고 발달은 훨씬 더 나은 발달 궤도를 따랐습니다. 물론 뉴로다이버시티를 보일 수 있었지만 훨씬 더 나은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 아동의 3분의 1이 3살이 되었을 때 자폐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뉴로다이버시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보면서 그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는 했으나 진단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연구를 종합해보면 저에게 큰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서비스나 아동의 아웃컴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선제적인 진단 개입에 영향을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였고요. 또 반복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발달이 저희가 사회 참여나 또는 의사소통에 집중을 하면 훨씬 더 유연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로다이버시티와 사회적인 환경 간의 거래가 즉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 환경이 큰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 있다면 당연히 이것이 국제적인 공중보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물론 자폐 커뮤니티와 부모들의 우려도 있었는데요. 서비스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가 아니냐, 또 자폐 진단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이런 아동이 뉴로다이버시티를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일 거라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이런 개성을 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인도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듯이 아동도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니즈가 달라집니다. 이 커뮤니티의 일부는 지원이 적어도 훨씬 더 좋은 기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만 더 나은 기능을 보여줍니다. 니즈의 수준이 다른 것이죠. 이러한 지원이 아주 조기에 제공이 된다면 이것이 고도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 이 아동은 적은 지원만을 가지고도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스타일과 관심사 그리고 동기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입은 아동 간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는 동시에 또 아동에 대한 지원을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개선된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이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진행한 다른 연구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결과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연구에서 악영향은 없다는 것이 도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입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 또는 유해한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를 모든 연구와 마찬가지로 관찰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의 개입을 보면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아웃이나 중증도 관련해서 부작용은 없었고 이는 보편적으로 도입된 개입으로서 다양한 국가, 문화, 맥락 그리고 사회, 경제적 환경에서 이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상에 쉽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 가능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디서나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이파이만이 문제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현재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집에서도 이러한 치료를 편안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동의 필요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이점입니다. 팩트는 2에서 11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9에서 20개월 사이에 영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이나 교육 관련해서도 팩트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정성적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갑자기 무엇인가를 깨달은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아이를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등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다. 즉 낮잠이나 잠을 잘 때 그리고 정원에서 산책을 할 때 다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팩트 영국 임상시험 협력자 목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 이 모든 연구가 자폐의 알을 위한 발달 수준에 따른 치료를 영아기부터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영국에서 아주 작은 규모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가적으로 권장이 되고 있는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편화된 서비스를 진단이나 개입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합을 하자는 접근 방식입니다. 조기 8개월 정도 되는 영아에 대한 스크리닝 뿐만 아니라 즉 말하기나 걷기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능력 등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경고가 되는 신호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이 보이는 경우 또는 자폐증 마커가 보이는 경우에 조기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에 대한 개입이 될 수도 있고 2세가 넘은 아동에 대해서도 이런 마커가 보인다면 사전 팩트 그리고 사전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진단 경로를 따라야 하는 아동이 있다면 저희가 이미 조기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끄럽게 이것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회복 탄력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영국의 스텝업 케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팩트를 위해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적응을 시켜서 보다 강력하게 팩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도 있습니다. 다른 중개 개입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매끄럽게 끊김없이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참여도가 높고 또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리고 아이에게 지원을 많이 제공하는 가정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결과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맨체스터에서 진행을 했던 예비 연구는 공중보건 연구인데요. 이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웨이팅 리스트, 즉 자폐증 진단의 대기 리스트에서 수가 40%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 효율성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치료사들이 이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현재 영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저희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적인 다른 환경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기 감지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물론 부모의 우려가 있다면 이것을 경청해야 할 것이고 또 부모가 우려를 보이기만 한다면 조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스텝업 서비스도 제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